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노인병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인병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또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지만 유심히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체중이 지적되던데요. 체중이 부쩍 늘거나 늘었을 때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외래 오실 때 혈압도 재고 하지만은 저는 체중을 꼭 재시라고 오실 때마다 저거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혹시 환자를 볼 때 한 가지 질문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저는 체중 변화 있으십니까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중 변화라는 것은 노인의 신체 상태에 가장 좋은 종합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체중이 말씀드릴 때 약간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체중 그러면 항상 비만도를 생각하시죠. 비만도보다는 체중 변화. 그분이 전에 3개월 6개월 전보다 얼마나 체중 변화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왜 비만도를 말씀드리냐면 매스컴에서 비만 특집을 한번 하고 나면은 한 2, 3주 후면은 굉장히 쇠약해지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만이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화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해 관리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인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면은 소식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잘 드시다가 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미디어 보고서 갑자기 소식으로 바꾸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뱃살을 좀 빼겠다고 소식하는데 그 뱃살이 빠지면 좋을 텐데 근육이 빠지시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감소되기 허약해지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 부분이 참 중요하고 이 근육량이 참 중요한데 오히려 소식을 해가지고 빠지는 부분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비만이라는 것은 중년층에서 40, 50대에서는 굉장히 관심 갖고 자기 체중을 조금 관리하는 것들 중요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에서는 체중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량 유지하는 것에 더 초점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체중 변화의 유의미한 정도는 한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보통 이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잡는데요. 한 5%에서 10%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60kg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한 3년 6kg 정도, 1, 2kg 빠졌으면은 그거는 조금 애매하겠죠. 좀 두고 봐도 되는데 그것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체중이 한 60kg인 노인이 한 3, 4kg이 한 3, 4개월. 내지 4개월. 6kg 정도, 그러니까 5 내지 10% 정도 저거 하면은 조금 관심을 가셔야 됐고요. 만약 체중 빠졌다가도 한 1, 2주 내에 식사를 잘 하시면서 회복된다면 조금 여유 갖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계속 빠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 변화를 보고 혹시 식사량은 줄지 않았는지를 먼저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인병에 있어서 또 노화에 있어서 인지 기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건망증, 기억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오신 어르신들한테 저는 기억력이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본인한테요? 네, 본인한테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시고 오셨죠. 저한테 작은 메모장을 이렇게 줍니다. 건강 체크하면서 기억력 검사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기억력 어떠세요? 했는데 그때 대답이 기억력 괜찮아 라고 대답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또 어떤 어르신은 기억력이 잠깐만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기억력 괜찮아 그런 대답을 얻게 되면 저는 그다음부터 이분은 치매겠거니 생각하면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그냥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단순히 오시지 않습니다. 기억이 떨어졌는데 가족들이 맨 처음에 캐치 못하죠. 그러다가 좀 이상하면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모시고 오는데 그 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자기 스스로 알 자신이 없다면은 이것은 치매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스스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신다면 혹시 그래도 본인 자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치매가 아닐까 길까 하면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건망증과 치매는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건망증이고요. 생각이 저장이 안 되는 것은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이
끄집어내지 않는 것, 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반면에 기억이 뇌에 저장이 안 된 것은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방법은 객관식 시험이 쉬운가요? 주관식 시험이 쉬운가요? 객관식이요. 객관식이죠. 객관식 이렇게 하다가 객관식은 주관식 생각 안 났다가 보이면은 이거였지 하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저장이 됐다는 거고요. 또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학용품 중에 있었는데 기억나세요라든지 어떤 단서를 주면은 기억이 난다면 그거는 저장이 돼 있는데 인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망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게 노인에 있어서 식욕도 중요한 것 같고 입이 자꾸 마른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건 어떤 노화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어떤 노인병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물론 병일 수도 있겠죠. 뭐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드물지만 입이 아주 바짝바짝 마른 병도 있고 뭐 당뇨병이 조절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 뇌의 갈증 중추가 좀 기능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본인이 목마를 때만 물을 드시면은 모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급적 뭐 의사 선생님 무슨 병 때문에 물 많이 먹지 마세요 하지 않는다면은 목마를 때 마시는 거 말고 미리미리 자기의 분량을 정한다든지 뭐 페트병 한 병을 나는 언제 마시겠다. 근데 문제는 이러시죠. 물 마시고 싶은데 나 밤새 화장실 가는 건 너무 싫어 그러신 분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많이 충분히 드시고 저녁 먹은 다음에 조금 줄이셔도 이 밤새 그 부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약 복용할 때 물 섭취량을 좀 충분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드시고 나면 소화 안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러시죠. 그러니까 소화제를 들여도 소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저희 환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약을 드시고 한 모금. 반 모금. 예, 그렇게 약을 드시는데 한 모금으로 약 드시지 마시고 한 컵 이상 충분히 약 드시면 충분히 위장장애도 없고 또 물도 수분 섭취도 그때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욕은 좀 나이 들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런 거는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까요? 식욕이랑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뭐 3대 욕구 할 때 식욕, 성욕, 뭐 수면욕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우울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까 입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소화 작용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식욕이랑 좀 다르지만은 치과 문제들이 많으시죠. 치아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치과를 치료한다면은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식사량이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원인인가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 걸음걸이랑 말투 변화도 좀 유심히 살펴야 할까요? 그렇죠. 움직인다는 건 어디서 명령을 내리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다면 뇌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뇌졸중, 중풍 뭐 그렇게 일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쪽 편이 이제 팔다리가 마비도 오고 그래서 하는데 한쪽 팔다리 마비는 안 왔는데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도 혹시 그 언어 중추의 문제에 대해서 언어 중추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받아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 파킨슨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파킨슨이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종종 걸으시죠. 종종 걷게 되고 표정도 좀 우울증 환자처럼 무표정이 되고 손도 떨리면서 목소리도 약간 가라앉으면서 모노톤 억양도 없고 억양 없이 그냥 한다든지 단조로운 그러니까 봤을 땐 이분이 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저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아니면 또 우울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파킨슨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뇌뿐만 아니라 관절 문제에서도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시니까 저희는 환자 볼 때 앉아서 청직이 될 때부터 진찰이 아니고 문 열고 들어올 때 걷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복합학으로 설명되는 노인병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이 건강한 노화를 결정하는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